농민을 믿지 말라 해가지고 우선 노동자 농민 중에서 농민을 배제하잖아요. 윤원구 교수님 책에 보면 농민을 공산주의자들이 배제하는 이유는 임종석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에는 대통령이 된 간첩 그 제목 이외에도 대통령 주변에 수많은 그 공산주의자들이 예, 예.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오늘날 정치권들은 거의 다 NL 혹은 예, PD 출신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네. 저 사람은 NL이다, PD다 자연스럽게 이러는데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어디가 있느냐 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NL이나 PD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NL이라는 거는 저 민족해방. 민족해방인데 네. 그거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인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적화시킬 것이냐 그 방법이 네. NL계는 주한미군 먼저 철수시켜야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가 해소가 돼야 그 다음에 혁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NL이라고 그러고 PD는 그냥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두 가지 다 공산주의자인 거는 전제로 하고 혁명론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혁명 방법에만. 저 대학 다닐 때가 이제 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운동권의 주류가 PD에서 네. 주사파가 나오면서 북한과 연계된 NL이 네. 갑자기 헤게모니를 장악했습니다. 그랬죠. 1986년쯤에 김용환 씨가 강철서신에서 그게 이제 단파레아드로 북한 방송을 들어가지고 그걸 옮겨서 배포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NDR, PDR, CDR 이게 그 시민민주주의 혁명이냐, 네. 민족민주주의 혁명이냐, 민주민주주의 혁명이냐, 뭐 여러 가지 대학가에서 혁명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가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이 좀 과격한 혁명론을 내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학생운동의 헤게모니가 바뀌었는데 그 김용환이가 강철서신을 통해서 NLPDR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퍼뜨리면서 그거는 그 다음에 뭐 게임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수천 명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적화시킬까만 그 연구해온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약점을 잘 알아가지고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고 학생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NL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L계하고 PD계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게 돼가지고 NL계가 석권을 해버린 거죠. 예. 김용환 선배는 지금 뭐 확실하게 전향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대개는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김용환 씨는 완전히 전향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향했다고 해가지고 김문수 지사 전향한 거는 내가 보증하겠다 해서 내가 보증인도 됐는데 김용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실히 전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용환 선배가 쓴 글을 보면 주체사상의 이론은 좋았는데 현실 적용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일성하고 삐친 것도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제대로 모른다. 네, 얘기를 해봤더니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전혀 모르더라. 예.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저로서는 확실히 전향했다고 확인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1980년대 후반에 동구권 공산 국가들이 붕괴할 때 운동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가 정신 승리를 하면서 개발해낸 논리가 바로 공산주의의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서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통적인 그 PD 계열이 많이 당황을 했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봐라. 소련은 붕괴됐지만 북한은 멀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PD 계열이
몰락하고 NL계가 네. 득세하는 계기가 됐고 그 방금 말씀하신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는 1970년대에 그게 많이 퍼졌죠.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현실 1970년대 현실을 보면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어느 공산주의 국가나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고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변명하느라고 좌익들이 공산주의 그리고 또 좌익이 아닌 사람도 공산주의는 굉장히 심오한 이론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안 읽어본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이론 맞는데 현실이 그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런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명지대학교 윤원구 교수님 같은 분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한 분이니까 네. 아니 그 이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지 이론이 좋은데 어떻게 하나같이 결과가 그 모양이냐. 네, 한 개라도 결과가 좋은 데가 나왔어야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공산주의 이론에 무슨 비밀이 있다 해가지고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를 갖다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아 이게 지금 공산주의는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다.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전 이론하고 자기네들이 현실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선전 이론은 밖으로 공표를 하는 거고, 그렇죠. 실천 이론은 자기들끼리만 적용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선전 이론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지만 실천 이론에 가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말라. 해가지고 우선 노동자 농민 중에서 농민을 배제하잖아요. 윤원구 교수님 책에 보면 농민을 공산주의자들이 배제하는 이유는 농민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맞습니다. 있어서 예, 예. 사적 소유 의식이 예. 뼛속 깊이 들어와 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주아 계급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농민 계급은 우선 제외하고 그럼 노동자 계급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네. 그 수천만 명 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그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한테 위임한다. 그게 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 그러니까 줄여서 민주집중제, 네. 그 공산주의 조직 원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의 주권이 중앙위원회 주권으로 되고 정치국의 주권으로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령 1인 주권. 그러니까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전부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 아니고 수령 1인만 주권을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네. 네네.